서울시장 얘기해 볼게요. 이제 텐션 올려서 싸워야 되는 시간이. 최근에 이제 GTX 삼성역 지하 5층에 철근 누락 사건이 있는데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짧게 요약을 하면은 지하 5층의 기둥에 철근이 2개씩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하나씩만 넣어가지고 기둥이 엄청 크고요. 그 안에 이제 기둥이 2개씩 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하나씩 들어가서 2,080개 기둥에 2,570개의 철근이 누락이 됐다라는 사실이 작년 10월에 알려졌는데 서울시가 이거를 자체적으로 현대건설이 그거를 서울시에 보고를 했고 그거를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이제 보강공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다가 올해 4월 말에 국토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부러 오세훈 시장 퇴임 이후에 보고를 한 것 아니냐. 그리고 자체적으로 이거를 해결을 해서 안전진단을 안 하고 얼렁뚱땅 넘어가자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논쟁들이 아니다. 보고를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일단 오세훈 후보 발언이 오늘 있거든요. 요거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아직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공사 중인데 공사 중에 잘못된 시공을 발견을 스스로 시공사가 해서 그 안전 보완책을 논의한 단계인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 선거를 유리하게 치러보겠다는 참으로 치졸하고 집권 여당답지 못하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5월 18일에 있었던 세미나에서 오세훈 시장이 얘기를 한 건데 그 김한규 의원님. 네. 오세훈 시장은 이거 관건 선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관여. 관권 선거. 네. 관권 선거. 아 예. 그러니까 말문이 막히셨나요?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누가 관여를 했는지 예. 국토교통부한테 보고를 늦게 한 본인들의 책임은 전혀 이제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아까 얘기 안 하신 것 중에 지하 5층에 천장이 균열된 게 422곳이거든요. 예, 그것도 예, 있습니다. 제가 이 삼성역에 있는 강남병에 제가 출마해서 시원하게 떨어진 적이 있고 지금도 그 동네 살아서 매일 제가 이 공사 현장을 차로 지나가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아직 공사가 완성되진 않았지만 이 공사 과정에도 이렇게 철근이 부족하고 있으면 그 위에는 지금 임시로 차가 다닐 수 있게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사고가 날 수도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아직 공사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고 일단 오세훈 시장은 본인이 몰랐다면 보고를 안 받았다라면 그거 자체가 문제죠. 서울시장한테 이런 중요한 문제가 보고되지 않는 방식으로 시정을 운영했다라고 하면 지난 4번의 임기 동안 이런 방식으로 결국 중요한 문제를 챙기지 않았다라는 거고 만약에 알았다라고 하면 이거는 국토교통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던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은폐한 게 아니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법적으로 서울시가 발주 관리 사업 관리하게 돼 있으니까 서울시장이 책임지는 건 맞습니다. 예. 그리고 본인이 몰랐다 하더라도 이거는 서울시가 작년 11월에 알았는데 국토부에 알리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몇 개월 동안. 알겠습니다. 김소희 의원님. 네. 제가 보기에는 조금 너무 억지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서울시는 이제 현대건설이 자체적으로 보고를 하고 그 자체적으로 보고한 걸 가지고 국가철도공단하고 국토교통부에다 함께 보고를 했다라는 게 말이고요. 그 담당자에 의하면 예. 그리고 거기에 맞는 안전 조치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 시장의 답변이 뭐 나도 뉴스를 보고 알았다 이 답변은 잘못된 답변이죠. 어쨌든 서울의 행정 시스템 자체가 워낙 서울시장 밑에 본부장급에서 다 전결로 시스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만약 그 시스템에 의거해서 만약에 이거를 진짜 누락했다라면 문제인데 누락하지 않았고요. 안전점검 다 했고 거기에 필요한 조치를 보강하는 작업들을 다 했어요. 근데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그거에 관련된 국가철도공단이나 국토교통부도 같이 은폐한 거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억지 주장인 것 같고 정원호 후보가 워낙 네거티브 쪽 관련된 공격을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이제 공약 발표도 제대로 못하고 주폭 논란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보니까 뭔가 오세훈 시장을 공격하기 위한 네거티브 뭔가를 하나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뭐
순살 아파트 같은 그 프레임을 씌운 거잖아요. 순살 GTX. 근데 순살 아파트는 실제로 뺀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거 이제 그 추후에 난 거지만 저희는 사전에 시공사가 다 보고를 해서 그 보강 조치를 다 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거랑은 좀 다른데 이미 악의적인 프레임을 좀 씌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현대건설이 하청업체한테 맡겼는데 하청업체가 도면을 잘못 보고 2개씩 넣어야 되는 철근 하나씩을 넣은 거를 현대건설한테 보고를 했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현대건설도 다시 서울시에 보고를 해서 보강 공사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 아까 예. 보고했다는 게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현장 소장이 23일 날 철근 누락을 인지했다. 10월 23일. 예. 그리고 10월 30일 날 서울시 보고를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달인 11월 5일 날 부시장이 현장에 방문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서울시 부시장이 행정부시장이 왜 그 서울시 보고를 받자마자 5일 후에 현장을 갔을까? 근데 당시에는 몰랐다. 그 이후에 알았다고 주장하는데 저희는 그때부터 문제가 있으니까 부시장이 현장을 갔을 거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오세훈 시장한테 보고를 안 했을 거냐? 안 했다고 하면 여하튼 행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부시장이 이런 걸 알고도 몇 개월 동안 국토통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관리 책임은 최소한 져야 된다. 오세훈 시장이. 예. 그런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 불안해서 어떻게 5번째 기회를 줄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오세훈 후보가 이제 정원 후보한테 제기한 뭐 의혹들 공격들이 뭐 칸쿤 외유 출장 의혹이 초반에 있었고 뭐 성동구 국당 논란도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31년 전 1995년에 있었던 주폭 사건 이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또 최근에 이제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가 판결문을 입수해서 공개를 했는데 네. 심신미약을 주장했는데 그게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데 이거 어떻게 5.18 가지고 논쟁한 거는 기억하고 거기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냐 뭐 이런 주장까지 나왔어요. 일단은 뭐 이 사안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김 여러 가지 면에서 막 이거를 뭐 네거티브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1,000만 서울 시민의 입장으로서는 꼭 이거에 대한 답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원우 후보에 대해서 실제로 여정 후보한테 외박을 하자고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는 저는 기억에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본인한테 굉장히 치명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못 주고 계세요. 그리고 30년 전인데 보세요. 유흥업소 외박 여정업원 그 똑같은 케이스가 지금 다시 칸쿤 외유 여직원 예. 이런 비슷한 프레임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도 이거 뭐야? 뭐 사람 하나도 안 바뀌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호 후보가 아니다. 나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그냥 간단한 답변이니까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진짜 이거 네거티브 선거가 안 되려면 저는 정책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정책 토론에 안 나오셔요. 그래서 예. 그래서 오늘 김재섭 의원이 발의한 게 시도지사 토론에 3번 이상 해야 된다. 지금 한 번 이상으로 한 번으로 돼 있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러기에는 1,000만 이상의 경기도나 서울 시민들이 정책 공약을 서로 디베이트하는 걸 듣기에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도 같이 공동 발의를 했는데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 하는 건 좋아요. 법 통과 시켜주세요. 법적으로 3번 한 건 좋아요. 지금 경북도지사도 국민의힘 도지사 토론회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항상 지고 있는 쪽에서는 더 하자고 하고 이기는 쪽에서는 덜 하자고 있는 거는 항상 반복되는 거고 사실 토론회 무용론도 있죠. 뭐 그래도 저는 법적으로 뭐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이에요. 지난 대선 때 대선에 3번 하기로 돼 있는데 2022년에 그 윤석열 후보가 손에 왕자 써 있는 걸 국민들이 다 보고도 선택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토론회를 국민들이 제대로 보시는지는 약간 의문인데 예. 여하튼 법적으로 늘리는 거는 좋고요. 다만 이 아까 심신미약 이런 거는 법적으로 술 먹으면 항상 주장하는 겁니다. 술 먹어서 합리적인 판단을 못했다라는 게 심신미약이지 기억을 하나도 안 난다라는 건 아니고요. 정말 뭐 여정업원 이슈가 있는지 이런 거는 선관위 주최하는 토론회가 있으니까 예. 오세훈 시장이 꼭 물어보시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원호 구청장이 명확하게 후보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답변을 할 거고요. 항상 지는 쪽에서 하는 행태를 오세훈 시장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서 국민들이 볼 때는 그냥 오세훈 시장이 지고 있구나. 예전과 달리 마음이 좀 급하구나. 라는 것만 기억에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러기엔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이 너무 접점을 가고 있어서 저는 여론조사는 이제 여론조사 한 기관에 따라 다 이상하게 나오기 때문에 여론조사 기관은 여론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예. 그래도 전반적으로 여론조사의 추이를 보게 되면은 정원호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추이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원호 후보도 지금 조금 뭐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불 떨어진 거 맞아요. 근데 사실 맞는데 그거는 정청래 대표가 이미 예, 아니, 서울시 그 접전이라고 네거티브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죠. 그런데 예. 6월 3일까지는 그렇게 원하시는 선관위 토론회를 통해서 예.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면 에이 뭐 그럴 정도는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예, 조선일보래로 여론조사 기관 매트릭스가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서울시 지역 18세 이상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전화 면접인데요. 정원호 민주당 정원호 40, 국민의힘 오세훈 37.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3.5 오차범위이기 때문에 이 오차범위 내에서 두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정청래 대표가 지금 영남 선거도 언급을 하고 지금 굉장히 붙었다, 접전이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렇게 정청래 대표가 얘기를 한 거는 실제 당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선거가 이제 다가오면서 국민의힘 지지층들도 결국은 뭐 여론조사 때 그동안은 실망한 이제 지지층들이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다가 네. 이제는 뭐 응하고 계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에서 뭐 중도를 제외하고 진보하고 보수의 지지층이 크게 차이 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선거운동을 잘못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겠고요. 뭐 그러다 보니 뭐 아무래도 그런 실정을 국민의힘이 노리고 들어온 게 일정 부분 주요한 부분도 있고 저희도 반성하는 부분도 있고 선거까지는 더 낮은 자세로 선거운동을 해야겠다라는 경각심 차원에서 당대표가 조금 더 강하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예. 그래도 뭐 지금처럼 가면 기회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소희 의원님, 뭐 지금 열세긴 한데 지금 네. 뭐 야당은 어떤지 짧게 말씀해 주시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생각하면 저희가 너무 불리하긴 하는데 그래도 민주당의 후보들에 비해서 우리 당의 현역 단체장 후보들이 여러 가지 정책 역량이나 다른 거 이제 현재 해왔던 결과만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주실 것 같아요. 그걸 좀 믿고 그 부분을 강조해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선거가 2주도 안 남았는데 또 어떤 변수들이 있을지 가장 중요한 거는 말실수, 막말, 논란 안 그렇죠. 하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